이번 시간에는 검색에 걸리고 손이 가는 제목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전자책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딱 한 줄, 제목입니다. 우리는 내용을 보기 전에 제목을 먼저 보게 되죠. 수많은 제목 중에서 손가락을 멈추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제목, 부제목 키워드입니다. 제 전자책이 처음에 광고 하나도 없이 사람들에게 읽힌 이유는 제목 때문이에요. 제목이 그 내용을 읽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책은 제목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책 제목을 어떻게 짓고 있을까요? 이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독자가 이 책을 읽고 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게 하는 책 제목이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먼저 적어보세요. 첫 번째,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요? 두 번째,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말을 검색창에 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이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어떤 결과가 달라지나요? 이 세 줄이 나오면 제목, 부제목,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홈레슨 전자책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누가 이 책을 볼까요? 홈레슨을 시작하려는 음악 선생님이겠죠? 두 번째로 그러면 홈레슨을 시작하려는 음악 선생님들이 검색창에 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광고 없이 수강생 모집하는 법, 학생 모으는 법, 학원 안 열고 레슨하는 법,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달라질까요? 수강생이 모집된다. 광고비가 안 든다. 이걸 제목으로 바꾸면 광고비 0원으로 첫 수강생 만드는 홈레슨 블로그 전략.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예시 한번 볼게요. 반찬 요리 전자책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이 책을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맞벌이, 직장인, 도시락 싸는 엄마.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말을 검색창에 치고 있을까요? 3일치 반찬 한 번에 하는 법.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도시락 반찬. 퇴근 후 10분 반찬. 이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어떤 결과가 달라질까요? 1시간에 3일치 반찬. 아침 준비 시간 단축. 이거를 제목으로 만들어 보면 퇴근 후 1시간 3일치 반찬 완성하는 냉장고 세팅법.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독자, 검색어, 결과 세 가지가 연결되는 순간 제목은 팔리는 말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목 정하는 공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결과 더하기 조건이나 기간입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잘 팔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광고비 0원으로 첫 수강생 3명 만드는 블로그 또는 30일 만에 첫 전자책 출간하기. 이런 식으로 포인트는 숫자와 결과를 결합해서 신뢰와 클릭률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과 결과를 더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책인지 정확히 박아 넣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초보 음악 선생님을 위한 홈레슨 첫 수강생 가이드, 직장인을 위한 영원 전자책 창업. 여기서 포인트는 독자가 이거 내 얘기인데 한다면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문형 더하기 해결 제시형입니다. 고민을 그대로 문장 앞에 던지고 해결을 뒤에 줘서 스크롤을 멈추게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학생이 안 모이나요? 광고비 0원 블로그 구조로 해결합니다. 또는 전자책 쓸 게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30페이지로 시작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형은 강력한 후킹이지만 반드시 뒤에 해결 약속이 따라와야 합니다. 제목은 짧고 강하게, 부제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부제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완벽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기간이나 방법, 세 번째는 구체적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제목이 광고비 영어 홈레스 블로그라면 부제로는 블로그 하나로 첫 수강생 3명 만드는 4주 세팅 가이드. 이렇게 부제는 이 전자책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제는 길어도 괜찮습니다. 독자가 이 책이 나에게 해줄 일을 정확히 알면 됩니다. 부제는 제목이 말하지 못한 설명을 완성하는 문장이니까요. 예를 들어 제 상담법 책에서는 제목에 무조건 등록하게 하는 상담법이라고 썼지만 부제는 25년 경력의 학원 강사가 알려주는 이라는 문장을 넣어서 전문성, 신뢰, 근거를 한 번 더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온라인 마케팅 이거 하나로 종결이라는 책 제목만 보면 도대체 무엇으로 종결하는 뜻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제에는 마케팅 회사에 헛돈 쓰지 말고 라는 문장을 넣어서 이 책이 실전, 절약, 효율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즉 부제는 제목이 담지 못한 맥락을 보완하고 누구를 위한 책인지 설명하고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제가 강하면 제목의 힘이 2배가 됩니다. 전자책은 대부분 검색으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딱 3곳입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서점입니다. 교보, 예스24, 알라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를 추출하세요. 이건 출판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키워드들입니다. 예를 들면 영원, 퇴근 후, 월 50, 첫 수익, 가이드, 노하우. 이런 단어들은 독자들이 실제로 반응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구글 자동 완성입니다. 네이버에 마케팅이라고 치면 뒤에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말이 자동으로 뜹니다. 이 자동 완성 키워드가 바로 여러분이 제목과 부제에 넣어야 할 독자의 고민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건 해외도 똑같아요. 아마존 KDP에 책을 올릴 때도 미국, 유럽 독자들이 어떤 단어를 검색하는지 자동 완성 키워드를 보면 그 시장에서 통하는 언어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검색창은 독자가 원하는 말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제목과 부제에 넣어야 검색에 걸리고 결국 책이 팔립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제목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먼저 유튜브에서 검색합니다. 조회수 높은 영상의 제목은 이미 사용자들이 클릭한 키워드가 검증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제목은 전자책 제목을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참고 자료입니다. 전자책은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독자의 손가락을 멈추게 하는 건 결국 제목과 부제입니다. 왜냐하면 독자는 내용을 읽기 전에 제목에서 판단하고 부제에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책의 절반은 이미 키워드 설계에서 결정됩니다.